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하이엄.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앞으로의 투자에 참고할 겸 이민년 중간 점검도 할 겸 겸사겸사 재물운 영상을 준비했어요. 운의 흐름에 따른 이슈들을 짚어볼 겁니다.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정말 많았죠.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전쟁도 일어났고 인플레도 오고 있고 국내 상황도 정권이 바뀐 데다가 기득권에 대한 싸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큼직큼직한 이슈를 최대한 근접하게 예측해온 것 같아요. 신축년에 커지는 버블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고 이러한 부채가 이민년이라는 혼돈을 맞이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미리 예측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진짜 한 신축년 여름 때부터 국내 장이 거품이니까 하지 말고 달러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엄청 일찍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뭐 듣기만 듣고 실행을 안 했으니까 이런 영상을 요청하신 거겠죠. 사실 소위 경제 전문가라는 분들도 작년에 막 호재가 온다느니 코로나가 끝난다느니 전망을 축제 분위기로 몰고 갔어요. 사실 재작년이나 작년 같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도 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때에 수익을 보면서 막 이 세계에다 알고 보니 주식 쌉고수? 이러고 역사상 최고점에서 계속 매수를 해왔다? 그랬다면 아마 지금쯤 계좌가 최소 마이너스 30%는 보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은 파이팅 하시고, 그게 개인의 재물운이 별로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도 제 채널도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운을 해석하고 쓰기까지는 본인이 몸담은 사회와 시대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과 결이 맞는 정보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맨날 공부 좀 하라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운을 예측한 대로 잘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요새 아주 윤택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짭짤한 걸 떠나서 이건 전에 없던 달러의 최고점을 저점에서 예측한 거니까 제가 봐도 좀 용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운세를 미리 예측하는 건 글자를 해석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글자를 해석한다고 하면 모든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예언들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당장 유튜브만 봐도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운을 읽은 대로 대응해서 수익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이렇게 이득을 보면서 지내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드님은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아실 테니까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는 말도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코로나 전후로 최악의 재물적인 환경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사주를 본다 한들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지는 못하잖아요. 개인적인 일들이 나쁘게 치닫아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그 시점이 딱 재작년 코로나 쇼크로 국내 장이 1400포인트 밑으로 막 꼬라박을 것처럼 흘러갈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모두에게 절망적인 위기였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보이더라고요. 뭐 위기를 거꾸로 말하면 아무 말도 안 된다, 탈출해라 그런 짤도 있지만 가장 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점이 저에게는 기회로 보였어요. 그걸 위해서 정확히 뭘 할지는 몰랐는데 일단 그걸 잡으려면 나름의 준비를 해둬야겠더라고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걸 알려면 사주에서 상생이 되어야 합니다. 팔자가 아무리 비슷해도 몇 글자 차이가 엄청 큰 게, 목이 그냥 목으로 존재하는 거랑 생을 받은 목, 즉 수기운으로 인해서 수생목이 된 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주에서 이러한 상생이 되어 있다면 뭐 화생토, 수생목, 금생수 상관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봄생이라면 수운에, 여름생이라면 목운에, 가을생이라면 화운에, 겨울생이라면 금운에 상생이 돼서 보통 그런 운을 겪을 때 본인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하느냐? 우리는 누구나 사주에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육신으로 나눠 보면은 육신의 음양이 바로 길신과 흉신을 구분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사주에서 길신으로서의 준비는 생을 하면서 사건에 앞서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고, 흉신으로서의 준비는 극을 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상생이 되는 팔자라서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나름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딱 이때에 경자년의 앞선 시점에 길신의 생으로 기회에 앞서서
미리 현금화를 했고요.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흉신의 극으로 그때그때 맞는 대응을 했어요. 물론 그냥은 아니고 어떤 공식을 꼭 지켰는데 이건 수익을 위한 나름의 비법이니까 이따 다룰 거고요. 사실 제가 했던 건 상식에서 벗어난 짓이었죠. 장 상황이 반등을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눈에 가진 모든 자산을 몰빵을 했던 겁니다. 향후 일어날 세부적인 사건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저도 불안정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런 디테일보다도 훨씬 우선순위가 높은 대전제에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 운을 보니까 지금은 내가 뭘 해도 망하지는 않는 시점이었고, 게다가 경자년에는 거대한 하락세가 올 거라는 것도 확실했어요. 이민년부터 일어날 양극화에 앞서서 신축년까지 가격 거품이 낄 거라는 것도 거의 확실했습니다. 큰 틀을 사주로 확실하게 알고 나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만큼의 시간을 들였었고요. 그 시간 동안 시장도 분석하고 매매하는 시점에서 뭘 살지 개별 종목도 샅샅이 분석을 했습니다. 기업 분석, 밸류에이션, 국제 정세, 국가의 변화되는 정책들, 코로나 이후의 상황까지 꼼꼼히 체크하면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오다가 이때쯤 매매해야겠다는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계획대로 했는데 많은 매매도 아니고 단 한 번으로 그동안의 상황을 한 번에 만회를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추이를 쭉 보면서 대처한 만큼 매매하기 전에 뭔가 변수가 생겼다면 당연히 전략을 수정했겠죠.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완벽히 알 수 없는 만큼 흉신, 즉 상극에 의한 대응은 늘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큰 흐름을 파악한 다음부터는 사주보다도 시장 분석을 더 했어요.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는 건 상생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기다렸다가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상극을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주에 적합한 경우의 수를 그려놓고 있었다는 점이겠죠. 근데 상담을 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답을 정해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향이 있고 바라는 바가 있어서 그대로 되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건 언제 잘 되나요? 아니면 뭐 시험을 준비하는데 합격운이 있냐? 아니면 공부 안 하고 딴 거 할래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경우의 수를 바라면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과연 정답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살면서 크게 잘 되는 류의 일에는 언제나 그만큼의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큰 성공을 여러 번 이루기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 승리해서 역전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바꿔 말하면 무수히 많은 실패로부터 살아나오는 방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운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나쁜 운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실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사주보다 경제 공부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과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들으면서 궁금하셨을 텐데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일단 전문 투자자는 아니고요. 장기 투자는 하지 않는 스윙 트레이더라서 분기마다 현금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투자를 할 때는 국제 정세, 환율, 수급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민년 하반기 어떻게 보낼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럼 환율이라는 측면을 먼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번 달부터 역대급 리오프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 기대감에 따라서 추세가 전환되는 듯 보이기도 하고 환율도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고 바닥에서 갭 상승을 한다는 점은 얼핏 보면 유리해 보이죠. 다만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 대금은 회복되지 않았고 환율도 고점 대비 급하게 내려갔을 뿐 여전히 낮은 환율은 아니에요. 순수하게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위안화의 영향이 큽니다. 달러 인덱스의 변동은 적어요. 더군다나 원자재 값도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건드릴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시장이 투자하기에 유리한 상황이냐? 저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을 타는 저 같은 분들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험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환율과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자산의 대부분을 달러로 투자를 해둔 상황입니다. 원달러 평당가는 1100원 초반이고요.
5월 중순 환율 고점일 때부터 국내로 스왑을 해서 단기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까지는 거의 달러로 가지고 있었는데 5월 중반부터 조금씩 정리하고 원화 비중을 늘려서 개별 종목을 탔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정세를 볼게요. 현재 시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자국 내에서 자원으로 버틸 수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나라는 디폴트 얘기도 나오고 국제적인 위기감이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리커창의 경기 부양책으로 위안화를 찍어내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것 또한 위안화의 영향이라고 했었죠. 한국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중국 관련 투자를 보고 있다면 단타 포인트를 잘 잡으시고 해당 업종의 정보가 충분하다면 나쁘지 않은 타이밍입니다. 다만 아무리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고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다고 한들 중소형주들의 상승 파동 줄 때 한 번 먹는 정도인 거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권하기 쉽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6월에는 내마녀의 날이 있죠. 변수가 많은 때라서 속단하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것은 독일의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독일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인 8.7%를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도 높게 봐야 8%였는데 훨씬 높게 나왔죠. 6월부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내놓을 텐데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은 어떤 운세를 타서 그런 걸까? 일단 인터넷 단식상으로는 병화와 임수가 충이 된다는 식으로 6월 운세를 해석하시던데 천간의 배합에서 병화와 임수는 강휘상형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호수에 비치는 태양의 모습이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인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임수와 병화는 같이 있을 때 서로 빛이 나지만 섞여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병화는 목생화로서 사람이 중심되어 뭉치는 세력과 임수는 금생수로서 시장의 규칙, 경쟁을 중심으로 뭉치는 세력간의 충돌입니다. 거대한 두 세력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민년의 병호월이 분기점이 된다고 했던 겁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병호월은 갈룸만 간다는 거예요. 초양극화의 양상이 주식의 개별 종목뿐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용산의 한남더일은 오늘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100억이 넘었는데 잠실에서는 직전 최고가 대비 4억이 떨어진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죠. 이게 말이 4억이지 1, 2년 전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뱉은 금액이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신고가를 달성하기는 한 거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판단은 섣부른 것 같고 병호월과 이민년의 양극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는 투자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 이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도 되겠죠. 일단 현재는 승패가 불분명하고 위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국제 정세 측면에서 언급했던 사건들도 결국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한국은 필연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 더군다나 운세의 흐름상으로도 아직은 위기감이 있어요. 병화로 이민년을 대항하는 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화를 수로 이겨낸다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국화가 일어나는 후는 완벽하게 위기가 해소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장투를 한다, 그럼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움직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민년 중간에 온 시점에서 대세 하락의 끝은 아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뇌동매매, 말 그대로 남들 따라서 하는 매매를 말하는데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남들이 관여할 수 있어도 투자에 대한 결과는 본인 거잖아요. 확신 없이 내린 선택이 계속 쌓여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피해가 누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찍은 건데 다들 금융 경제를 멀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저도 쉽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요약 한번 하고 마칠게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환율은 근 10년간 유례 없는 고가이다. 하이드는 달러가 고점이면 매도하고 저점이면 매수를 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인플레가 잘 방어가 된다면 현재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방망이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명리는 글자가 아닌 맥락을 읽는 것이다. 사주 글자만 가지고 오르네 내리네 믿는 건 광기이다. 사주만 보고 단타를 친다거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지 팔자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시장 상황을 이기는 개인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유리한 팔자는 있다. 그게
본인일지는 다음 영상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물운을 보는 관점과 활용하는 사례, 이민년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면 본인이 저점에서 투자하는 것들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운이기는 한데 될 놈은 확실히 되는 운이에요. 본인이 어떤 쪽일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시고, 오늘은 22년 6월을 앞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저는 그에 맞게 전략을 바로 바꿀 거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자의 해석과 의미에 매몰되지 않는 밝은 미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받을게요. 빠이염.